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장 주주위원장 공부방 25차 강의인데 조합총회의 서면 결의서, 그 다음에 대리인 출석, 이것이 유효냐 무효냐에 대해서 굉장히 법적 논쟁이 많고 소송이 붙으면 한 장 한 장 다 따져가지고 무효다, 아니다, 유효다 라고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표 한 표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러한 경우에 과연 유효냐 무효냐를 한번 좀 자세하게 궁금증을 뿌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조합장님 주주위원장 공부방에 하는 강의인데 조합원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부방에서 질문 답변하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에 유튜브 같은 데는 안 올라가고 기본적인 강의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총회의 일반적인 의결 방법은 뭐죠? 아시잖아요. 일단 조합총회가 있다. 그러면 뭐 모임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서 본인이 직접 가서 출석해서 투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여 현장 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죠? 이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잘 안 오잖아요. 오라 그래도 잘 오지도 않고 모으기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거기에 보면 조합총회에 직접 참석해서 해야만 되는 안건들을 구분해서 일반적인 안건은 최소한 조합원 10% 이상,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참석해야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도 잘 안 오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시공자 선정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들 옵니다. 그런데 일반 안건은 안 와요. 그래서 조합원 직접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합에서는 총회 참석비, 총회장에 직접 오면 예를 들면 10만 원, 서명결의서 내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직접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 참석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총회 참석비 지급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합의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적에는 그 총회 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을 하는데 거의 다 100% 의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참석한 사람들이 의결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고서 그 다음에부터는 예산안에 반영을 시켜 놓는 것이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의결 방법이에요. 그럼 예외는 뭐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면 결의서예요. 서면 결의서. 서면 결의서 뭐냐 하면 조합에서 배부한 서면 결의서 용지에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제출하고 아울러 본인의 출석 및 의결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만약에 찬반간에 하나도 안 하고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참석은 하되 전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몇 개 안건만 내서 표를 해서 보내더라도 본인은 참석한 것이고 표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권,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서면결의서예요. 그래서 보통 총회 책자가 올 적에 서면결의서 용지가 같이 봉해져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씩 받아보셨죠? 대부분 조합에서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서면결의서를 본인이 직접 가서 내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주로 홍보요원을 통해 가지고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원 선출 같은 경우는 홍보요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도 있으니까 임원 투표는 제 홍보요원에 의해서 제출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면결의서가 이렇게 해서 제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서면으로 의결을 행사한 자는 정족수 산정 시에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석한 것으로 보고 직접 참석자 숫자에는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매년 발간되고 있는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에 제가 같이 수록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조 총회의 의결을 보면, 자, 새로 채워서 보시는 분은 핸드폰을 가로로 뉘우시면 훨씬 더 크게 잘 보입니다. 45조 5항에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참석 대신에 서면결의서 제출할 수 있도록 조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로 정관에 들어가 있던 조문을 법에 올려서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서면결의서가 위조되고 남의 걸 대신 내고 이러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2021년 8월 11일 날에 조문을 신설해서 조합은 제2항에 따른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서면결의서가 왔어. 그러면 서면결의서를 들고 다시 본인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낸 거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뭐 한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벌도 몇백 명, 뭐 1, 2천 명 되면 할 수가 없으니까 딱 이렇게만 해놓은 조문을 두고 과연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무슨 수로 확인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문에 서면결의서 제출 시 조합원 서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본인 확인을. 뭔가 좀 확실하고 조합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총회 개최 일전에 시공자 선정 총회처럼 부재자 투표를 하거나 사전 투표 형식으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서도 부재자 투표하고 사면 투표 형식으로 할 테니까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서면 의결권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법에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서면결의서 용지를 주고 그러고서 직접 투표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서면결의서 뒤에 본인 신분증 등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남의 신분증을 복사해 놓은 걸 두고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선 최소한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재자 투표하고 사전 투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때 넣을 때도 총회 당일날 와가지고 서면결의서 미리 한 것을 철회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서면결의서 용지는 반드시 기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니다. 우리 조합은 좀 더 무기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하되 대신 봉투에 개봉한 것을 넣어가지고 봉해가지고 봉투에 무기명 서면결의서 용지를 넣어서 봉한 다음에 바깥에는 기명으로 해서 총회 개표하기 전에 그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라는데 이것을 불편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 신분증이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는 부재자 투표하자. 나 현장 접수위원들한테만 신분증 보여주고 나다는 걸 항명하고 바로 하고 싶다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조합에서는 어느 것을 선택할지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표 방법은 뭐냐? 서면결의서에 어떻게 투표하느냐? 도장을 찍어도 되고 지장을 찍어도 되고 영표를 쳐도 되고 이거 표시도 해도 되고 근데 꽃표는 좀 애매해요. 꽃표는 아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찬성란에다 꽃표를 치면 이게 찬성 아니란 뜻인지 찬성했다는 뜻인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러이러한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도장을 찍으라고 되어 있는데 영표했다고 해서 무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다 법원에서 논쟁이 된 적이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표시한 것이 맞다면 중간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표시하는 방법을 다재다능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면결의서를 보낼 때 총회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이 있고 총회 전날 오후 6시 업무시간 이내에 도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회 전날 그러면 총회 전날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우리 6시 다 퇴근해버렸는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접수해달라.
접수 안 해줬다. 뭐냐? 이렇게 싸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정관에 만약에 전날로 되어 있으면 전날 오후 6시로 하도록 명문에 규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사항이 두 번째죠. 대리인 출석입니다. 대리인 출석. 본인이 못 갈 경우에 사람을 보내는 거죠. 서면은 용지를 보내는 거고, 대리인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내 대신에 투표하고 현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민법상 대리로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대리인 출석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대리인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대리인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내 돈 3만 원 줄 테니까 당신이 가서 내 대리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정관에는 대리인 인정하는 범위를 한정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걸 법으로 올려서 개정 규정해 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는 국내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또는 해외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또는 법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 있죠. 법인의 경우에 각각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합원이면 조합은 다 똑같지. 무슨 국내에 있다고, 해외에 있다고, 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규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자, 법령 해설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45조 5항에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점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 대신에 대리인이 나가서 그 대리인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이 자기가 못 나가. 그러니까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을 내보내는데 2호와 비교해 볼 때 국내 거주하는 조합원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우자, 그죠? 직계존비속 부모님,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형제자매, 사돈 팔촌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미성년자를 모르면 사례분별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예요. 2호, 3호는 위임장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호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조합총회에서 자료가 올 때 보면 거기에 대리인 위임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배우자, 부인이, 그러니까 아내가 조합원이면 남편, 남편이 조합원이면 아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다 아시죠? 형제자매,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범위를 좀 더 넓혀놨습니다. 아무 범위 없이 대리인 지정하는 경우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가족들이 다 거기 가서 이민 가 있다든지 아니면 휴가를 가 있다든지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또 워낙 가족 수도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하면 해외 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리인 지정을 못하니까 해외 간 경우는 누구든지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친구도 좋다, 직장 상사도 좋다, 다 좋아요.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합총회 부대일 때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어떻죠? 대리인 지정서 이런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중에 법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법인이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는 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 내 이사라든지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대리인을 하나 지정해 놓으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별도로 위임장을 안 내더라도 대리인 지정서를 내놓은 거 가지고 계속 대리인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문이 뒤에 있는데요.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회사가 임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법인도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 놓으면 법인의 조합에다가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조합 임원 선출할 때 출마도 할 수 있고 대의원 선출할 때 출마도 할 수 있고 조합장도 할 수 있고 이사감사도 할 수 있고 대의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조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주시고 뭐 주식회사가 우리 대리인으로 누구 전무를 임명하는데 이 사람 이번에 조합장 후보로 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무슨 법인이 무슨 조합장 후보를 내? 아닙니다. 여기에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임장을 제출하는 건 조금 전에 법조문을 제가 해설해드린 것처럼 국내거주조합인, 그 다음에 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해외거주조합원이나 법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인 위임장 작성하여 제출할 때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뒤에 보시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뒤에 가서 별도로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라라고 안내를 보내는 것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뒤에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리인, 그러니까 사람이 대신 출석하면 조합원 본인이 직접 출석한 것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서명계리서는 서명계리서를 제출하더라도 총회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만 돼 있지 직접 출석한 것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참석자가 10% 이상, 직접 참석자가 20% 이상하고 카운트를 할 때에 그때에 대리인이 온 사람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이 법령에 보면 뒤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45조 7항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직접 참석에 관한 조문에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을 해가지고 와야만 접수대에서 보고 아, 대리인 맞네요 하고 출석한 걸 인정해 줄 텐데 위임장을 제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내 남편이에요. 근데 대신 왔어요. 위임장 가져왔습니까? 위임장 안 가져왔어. 그럼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자녀인데 왜 입장 안 시키냐? 실갱이를 벌이는 경우 꼭 있습니다. 접수대 가면. 그때 확실하게 제가 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총회장에서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대리인 출석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와요. 자, 조합원 홍길동이야. 나 갑순이야. 아내 맞지? 근데 왜 안 넣어줘? 그런데 뭐가 결여됐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아내한테 대리인으로 대신 나가라고 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조합은 홍길동이고 아내 갑순이에요. 갑순이가 가족관계 증명서상에 남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와서 남편이 조합원인데 아내인 내가 대신 왔습니다. 자, 아내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홍길동이라는 남편이 아내한테 위임했는지 또 자식한테 위임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만 가지고 대리인이 와서 넣어달라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 여러분들 가서 떼자고 부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대리인 위임장을 안 줬어요. 그런데 알겠어 누군지 아내 관계인 거 보통 아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자녀인 줄도 알아요. 그래서 아 맞아 그냥 넣어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총회 끝날 때까지 대리인 위임장이 안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송이 문제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대출할 경우 이거 추후 보완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정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꼭 나중에 보완을 해가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사람 한 표 때문에 찬반이 결과가 달라질 경우 매주 중요한 소송도 있습니다. 대리인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빠지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하고 인감증명 첨부 아까 제가 설명하다 뒤에 설명한다고 뺐죠. 이 부분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정관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재개발 표준정관입니다. 인감도장 날인하라고 안 돼 있는 건 재건축 표준정관이에요.
인감정명서 첨부하라는 것은 둘 다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관이 효력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쪽에는 인감도장을 날이라는 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은 찍었어. 근데 인감증명서를 안 가져왔어. 그죠? 또는 어떻습니까? 재건축 표준정관 그 말 자체도 없어. 근데 총회책자에 보니까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죠. 자, 총회책자에 안내문구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 제출하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가져왔는데 인감증명서가 없다. 그럼 인감증명서를 나중에 갖다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유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일반 경우에 인감증명서 발급 날짜가 위임장 제출 시점 무렵이어야 되느냐. 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같이 왔어요. 서류는 됐어. 근데 보니까 인감도장에 찍힌 도장은 맞는데 인감증명서가 한 5년 전 거야. 그러면 안 돼. 석 달 내에 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 인정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것도 소송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인감증명서는 앞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진정한 것을 확인하는 서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급 시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붙어가지고 인감증명을 조회해보니까 인감도장이 아니더라. 한 6년 전 걸 가져왔길래 의심스러워가지고 해보니까 인감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 걸 가져와가지고 허위로 낸 거다. 라고 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하면 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미제출했다가 나중에 인감증명서 갖다 줬어. 인감증명서 급하게서 못 가져와서 도장 리스가 찍어 왔는데 인감증명서 띄놓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뭐 내 월요일날 보통 주말에 총각하면 월요일날 가서 띄가지고 줄게요. 이렇다면 추후 보완하는 건데 제 판단으로는 인감증명서 추후 보완하더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떻습니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제출하는 이유는 앞에 있는 인감도장이 본인의 인감도장인지 조합원의 인감도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일부 판결도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데 보통 부부관계 또는 자녀관계 뭐 이런 걸 증명하는 서류죠.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관을 보면 이런 경우도 또 달라져요. 정관에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재건축 표준정관이고 이런 규정이 없는 정관은 재개발 표준정관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락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락됐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서류를 안 가져왔어. 제출했는데 조합에서 하다가 분실했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꺼려 합니다. 왜냐? 그게 험한 정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그래서 조합에다가 이 접수할 때 주면 그게 뭐 어디로 돌아다닐지도 모르게 불안하니까 보유만 주고 가져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분쟁들도 소송에서 많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명서를 가져와 가지고 접수하면서 확인을 받았는데 제출 안 한 경우 또는 제출해서나 분실된 경우들은 저는 다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관계 또 대리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가족 관계만 맞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관에 가족 관계를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 안 하면 무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붙었을 때 뭐 냈다든지 뒤늦게 냈다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가족관계 증명하는 서류를 쉽게 발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후 보완한 경우에 어떠냐 하는 건데 저는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항상 서명결이 있어 총회 장소에서 이 대리인이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투표는 공방이 잘 안 돼요. 왜냐 현장 참석자가 200명인데 현장 투표 용지가 230장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 투표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보통 현장 투표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신 서명결의서와 어떻습니까? 대리인 위임장은 많이 시비가 붙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r119co.kr에 오시면 밑에 있는 공부방 여기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